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74화고요. 지난주에 너무 길었대요. 이번 주에 좀 빨리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안전지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도로상에 노면 표지로 그려져 있는 표시죠. 안전지대. 그리고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지대 관련 사고에서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안전지대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고요. 도로의 가쪽에 설치된 길가에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지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앙선 따라 쭉 가다가 이렇게 안전지대 생기고 예를 들면 뭐 중앙 분리대가 생긴다든지 이런 꺽쇠 표시로 이렇게 역삼각형 혹은 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통상적인 안전지대죠, 그죠?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차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있는데 중앙에 설치되는 이쪽은 이렇게 오고 이쪽은 이렇게 가겠죠? 이쪽은 이렇게 가고 이쪽은 이렇게 오겠죠? 이런 빗금으로 그냥 설치된 안전지대도 있고요. 그리고 갈매기 모양 뭐 이렇게 꺽쇠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이런 모양의 안전지대들이 있습니다. 중앙선하고 다른 거예요. 얘가 중앙선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전지대입니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안전지대는 이렇게 꺽쇠로 표시돼야 되는데 빗금만 꺼져 있으니까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고 거기는 중앙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요. 도로교통법 본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보좌하는 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표된 법률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이 오히려 분량은 더 많아요. 보면 이런저런 그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선이라는 게 뭐다? 중앙선은 두께는 얼마, 뭐 폭은 얼마, 어떻게 설치하고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점선짜리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실선, 점선 이런 설치되는 내용들, 그리고 위에 신호기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도로교통 시행규칙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발음 좀 별로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안 돼요. 경상도라서 50년 넘게 울산에 살아왔는데 안 돼요. 자, 별표 6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에 별표 1, 2, 3, 4, 5 이렇게 해서 별표로 쫙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 중에 별표 6에 보면 안전표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거기에 531도 그림으로 안전지대에 대한 예시, 그림도 보여주고,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게 뭐냐, 제가 이거 출력한 거거든요. 그 도로교통법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부분으로 그림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거.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길에서 보면 딱 느린 공간 있네 이러면서 막 못 알아들으셨다고요? 넓은 공간 있네. 느린 공간이라고 그냥. 넓은 공간 있네 이러면서 거기 막 불법 주차 막 안전지대.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거기 주차장 아니라고 거기. 안전지대 들어가시면 안 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상에 어떤 구조 변경 때문에 이 안전지대도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봉을 박는다든지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막 이러지는 못하고 선을 꺼놓은 거죠. 예, 이 구역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게 안전지대거든요. 자,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혹은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혹은 도로가 분리 혹은 합류되는 그런 구간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가다가 뭐 분리된다든지 이렇게 가다가 뭐 합류된다든지 그런 구간 혹은 보통 보면 어디서 잘 보이냐면 교각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앙선 따라
쭉 가다가, 그러니까 중앙선이 아니고 옆에 예를 들어 차선 따라 쭉 가다가 여기 예를 들어 1, 2차로는 다리로 올라가고 3차로는 다리가 옆으로 가요.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저기 앞에 이제 교각 기둥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가야 돼. 알겠지? 라고 이 차선을 안전지대를 주면서 벌려놓는 거죠. 일로 가, 졸로 가, 이렇게 벌려놓는 거. 그리고 안전분리대,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같은 중앙분리대를 지났어요. 중앙분리대 지나서 이제 차로가 이제 중앙선으로 이제는 이 중앙분리대가 폭이 넓잖아요. 뭐 꽃도 심어져 있고 막 나무도 있고 그렇죠. 합쳐져서 이제 도로가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그 구간에 합쳐지는 부분에 안전지대를 이렇게 완만하게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혹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중앙분리대가 끝났어. 여기 차선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확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가려졌던 시야를 좀 살려주고 완만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 차들이 중앙분리대는 끝났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보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고 차로고 뭐 직진 차로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사고에 대한 문의를 받았냐면 여기 지하차도예요. 지하차도 위 이제 도로인 거죠. 근데 여기 이 지하차도 위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유턴하는 차량들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차선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통화를 하면서 찾는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막 이러면서 찾는다고 요렇게 와서 여기서 차를 딱 댄 거야. 요렇게 와서 차를 딱 대고 이제 통화를 제대로 하면서 뭐 여권을 꼽았겠죠. 자, 했는데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를 따라서. 그런데 이 차로를 따라 안 가고 이 차가 이렇게 질러서 꺾으니까 저 차가 질러서 꺾어서 빠르게 그냥 돌리려고 하는가 보다. 나도 따라가야지. 따라오다가 이 차가 세우니까 뒤에서 박아버렸어. 차의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둘 다 경찰서 달려가죠? 그럼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안전지대를 침범했잖아요. 안전지대 침범은 이거 스티커 안 끊겼어요? 스티커 끊죠.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꿀리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길가에 이렇게 차를 잠깐 대고 이제 뭐 통화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주차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공간에서 비켜서 잠깐 차를 세운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뒤에서 와서 박아버리고 내가 무슨 과실이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 차 입장에서는 아니 잘 갔던 차 그거 갑자기 왜 쓰냐고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저한테 과실을 물으시면 저는 이 차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싶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차가 나는 설 거야 라는 표시를 조금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물론 뒷차한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뒷차가 앞차를 보고 가면서 주의를 해야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앞차도 예를 들면 좌회전을 할 거면 좌회전하기 전 교차로 한 30m 전에 좌측 깜빡이를 켜고 준비를 해서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해라. 우측으로 붙어서 한 30m 전에 깜빡이 켜고 우회전해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임시로 정차를 해야 될 상황이면 비상 깜빡이를 켜준다든지 속도를 약간 미리 줄여서 이렇게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굳이 따지자면 한 9대1. 글쎄요, 백대빵? 뭐 그런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가 이렇게 꺽쇠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중앙선이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전화 오시더라고요. 중앙선 아닙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황색만 안전지대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31도 설명에 보면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는 황색,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설치된 거,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으로 올라가는, 두 개차로 올라가는데 한 개차로는 그 교량 옆으로 가요. 그러면 그 교량이 시작되는 다리 기둥이잖아요. 이거 시작되기 전에 약간 벌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그럴 때는 흰색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만 안전지대고, 흰색은 백색 안전지대라고 말하는데 그건 안전지대, 그 법으로 말하는 그 안전지대 아니에요. 맞아요. 자, 안전지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보행 안전 개선 종합계획,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몇 번 말이 나오다가 흐지부지 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법제도나 그러니까 민사적인 어떤 판결이나 이런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토바이에게 너무 관대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자전거.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공식은 아니구나. 뭐 개인 방송이니까요. 저는 자전거 싫어합니다. 라이딩 하시는 분들 싫어해요. 물론 보험회사가 다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오토바이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법규 잘 지켜서 오히려 위험하게 다니는 차 때문에 시급한, 경상도 말로 막 놀래고 막 이렇게 위험했던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쪽이든 입장이 다르다 보면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주말에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면 이렇게 오토바이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오면서 지켜봤던 현장을 뛰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주말에 이제 이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기분 좋게 라이딩 쫙 즐기면서 멋지게 바람 한번 쐬고 집에 가서 또 그게 활력소가 되어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세요. 너무 위험하게, 진짜 위험하게 운전하세요.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이쪽에 휙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횡단보도 통해서 달리가는 오토바이들, 천지로 보거든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게 법에는 돼 있는데 그렇게 다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오토바이의 특성상 그렇게 다닐 수 있는데 그 법으로 너무 그거를 차에 준해서 이렇게 강제로 규정한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결론을 봐야 되거든요. 차 때문에 사고가 나냐,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나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오토바이의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 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니셔야 되는데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핸들이, 고속 주행 시 핸들이 바람 저항 때문에 핸들이 떨려서 오히려 위험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번호판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운전자를 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달 데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예시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앞에 붙이고 중국이나 이런데요. 그러니까 후진국 동남아 이런데 얘기하고 있냐. 그럼 동남아가 살아라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교통 문화 수준은요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인 것 같죠? 아닙니다. 후진국입니다. OECD 국계 몇 개국 20개국인가 뭐 국가 중에 전면 무형파 신행한 나라가 어딨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고요. 교통사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와 동승자 혹은 교통사고 관계자 보행자들의 시민의식은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아직. 요걸 또 엄청 듣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오토바이도 차니까요.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전동 퀵보드든 승용차든 화물차든 차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사람보다 빨라요. 일단은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살펴보면서 주의해서 다니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1월 마무리 잘하세요.